예를 들면 일본 프리미엄 시험 나오면 일본은 매국노.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한 일본은 나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다. 그러면 그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한, 그때 식민지를 할 때 식민지를 당한 한국 나라는 잘한 나라예요? 못한 나라예요? 못한 나라. 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물론 일본이 나빠요. 그런데 그 나쁜 일본한테 비참하게 당한 한국 사람은 더 나쁜 놈들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 지금 자기 자성,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 내가 먼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답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저는 카톡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라는 딱 눈에 보여요. 왜 그러냐? 카톡에 딱 들어올 때 보면 이건 무조건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그래요. 자기 성찰이 안 되면 무조건 모두가 다 자기 탓이 아니고 전부 다 네 탓이야.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다 네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때문에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보수는 내 때문에 하는 자기 성찰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하이트리스트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거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 6.25 전쟁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병창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을 우리가 적으로 많이 돌려버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이 들어올 수 있는 물자기지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한국 주위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를 적으로 만들어버려? 미래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 이 정책이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놓고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11월 2일까지 이걸 지소미아를 지금 결정해서 연기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쓰고 있던 각건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를 끄잖아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권이나 미국권을 두었는데 이걸 극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한 개 끈을 딱 잘라버리면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그게 모자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일본을 배타시키고 일본을 만약에 문제를 시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답이 없다. 그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델을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델을. 이 모델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이 비서시 이 파주시 조리업 내조리에 있는 이 비서시입니다. 이 비서시 가나야마 마테히도라고 하는 제2대 일본 대사 한국을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럴 때 수교를 맺고 난 다음 해에 다음번에 이 가나야마 마데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2대 대사로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전부 다 한국으로 시집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가나야마산 당신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청와대 근처로 불렀어요. 청와대 근처에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가나야마산 당신 누구야? 일본 대사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국 대사돼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제철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일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철 공장을 세울 수가 없다. 일본 기술, 일본 자본 돼. 그리고 이 가나야마상이 바로 일본을 가가지고 카토 수상을 만납니다. 이 야마 또 일본 제철 회장을 만나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아니 나사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 무슨 제철 공장을 만드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설명합니다. 1897년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철 공장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일본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제철이 1969년 12월 3일날 여기에 가야나마상과 김학열 부총리가 만나서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포항제철 공장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구조물 속에는 철이 들어가야만이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이 지금 이제 이 건물 있잖아요. 세멘트가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건물은 철이 들어가야만이 이 구조물이 형성돼요. 철이 만들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포항제철이라는 철이 안 들어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다. 누구의 힘으로? 일본의 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전신은 전부 다 일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기린 맥주가 오비 맥주가 됩니다. 박빙그라는 사람이 불화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포로 맥주도 화이트 맥주가 되고 이종건 SK 그룹도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이제 있는 우리나라의 SK 햇대, 동양시민터, 신세계 백화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신이 다 일본 기업에서 전수를 받았던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도파, 동국제약, 삼성제약, 대륙그룹, 이게 쌍용그룹, 대한해운, 동양방지 이 내용들이 그 전신이 모두가 다 일본의 전신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안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미운 것은 미운 거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야. 그런데 고마운 것은 딱 다 뜯어버리고 미운 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니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어. 너희 때문에 이런 되었어. 이렇게 되면 인간 구실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냥 상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상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하신상해라든지 뭐 이런 상해 이름 가지고 있다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업 이 사람들이 일본이 망하면서 일본이 다시 들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불화받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여서 착해요. 있는 것 없는 것 열심히 가꾸어서 오늘날 산업화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정말 그들에게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국민 정신으로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희 친일 매국노가 아니냐, 왜 대한민국은 좀 더 낮추고 일본 놈들은 저렇게 크게 일본 사람이 없죠. 일본 사람은 없어 그냥 그렇게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 데모 한 장을 설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경쟁 국가가 많겠어요. 그 많은 경쟁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서로 데모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썩은 웃음을 지으면서 미소를 짓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것은 희망의 철학,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국민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광복절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뭘 가지고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죽창, 의병, 부품 자금 소재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죽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싸워서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학난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난 때 그 당시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죽창을 들고 나갔어요. 2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총살에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마지막 한 명만 살았단 말이에요. 일본이 죽었어요. 2만 대 1이에요. 2만 대 1. 지금도 2만 대 1을 기억을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제 볼턴과 정의용이 지금 이제 대하는 내용 가운데 이 거북선 들어있잖아요. 거북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구북선 정신으로 그 옛날에 13척의 배밖에 없었는데 일본의 수십 척을 우리가 무찔러서 이겼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과 한국이 임진왜란 때 싸움을 한 것은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함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함포를. 함포가 쏴면 500m나 날아가. 조총은 100m밖에 안 날아간다니까요. 제대로 된 함포를 가지고 500m를 쏘니까 일본 함정들이 다 부서져버린 거예요.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붙은 거야. 붙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배 구조가 자연그대로만 맞조리라고 해요. 맞조리. 이게 딱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와 부딪혀도 우리는 안 부서져. 일본은 못을 박고 배를 조립을 했기 때문에 배가 부딪히면 다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선진 기술이 우리가 일본을 제압했다라고 가르쳐야만이,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선진 기술을 중심하고 참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 돼야 되는데, 의병이 이렇게 해서 죽창을 가지고 일본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가르치는, 지금도 죽창을 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이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쳐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국민의식, 이런 DNA를 가지고 어떻게 21세기의 선진국가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공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밑바닥부터 뛰어들어서 사람과 사람의 친교를 배우고 사람과 사람의 협동을 배우고,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내가 뭘 하겠으니까 내 코 찍어주시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는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 또다시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나면, 지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나도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용들 중심 삼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평화대사님들만큼은 새로운 국민정신, 혁명정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의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